새콤함 타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운명을 바꾸는 화자 배우기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근원원, 선비유, 뜻이, 다스릴이, 고기 구울 자, 도덕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원자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원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바위 그 틈에 기슭에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원자다. 그러니까 바위 속에 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기슭âm 플러스 샘천의 조합이다. 원자는 근원 원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오행으로는 시팩이고 자음 오행은 이제 엄자, 근원 원자 뭐 이래서 토로 볼 수 있습니다. 근원 원자의 그 근원적인 에너지적 의미로 보면 보호하고 양육되는 에너지다, 양육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이 솟아나는 벼랑의 기슭 모양으로 언덕, 근원을 뜻한다. 그래서 돌틈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면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 물길이 시작되는 시작되는 곳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나 현재는 근본, 사물의 시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후에 보면 근원원자 옆에 물소자가 붙어있는 글자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만들어진 글자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근원원자의 키워드적 의미를 보시면 근원, 뿌리, 생명, 최초, 처음, 원리 원칙, 고지식, 타협 불가, 자기생애가 강함, 자존심, 큰아들, 자만감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근원원자가 고사성어는 요원지화, 제가 이렇게 고사성어를 찾았는데요. 이 요원지화는 뭐냐면 무섭게 번져가는 벌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대단하다,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세력이다. 이 원자가 들어간 고사성어입니다. 요원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근원원자가 애정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고집, 고정관념, 진지함, 뭐 기다리는 사랑, 어질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니 가정화합이다, 뭐 애정운이 있다,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 뭐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원자가 재물운으로 근원원자를 살펴보게 되면 필요한 금절이 해결이 된다, 사업장 시설이 확장이다, 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원원자가 건강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유전성 질환, 뭐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력, 오래된 지병, 뭐 신경불안 이렇게 봤고요. 근원원자가 직업적인 운으로 들어가면 발명가, 전문 약초, 뭐 약초업군이 있죠. 그 다음에 관련 업종, 전문 약초 관련 업종 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 근원원자 옆에 얻을 뜻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복귀했다, 물질적 안정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근원원자 옆에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행운, 뭐 인생의 수확이다, 정말 나와 딱 맞는 인연을 만났다,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다음은 유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유는 선비유자예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사람인 옆에 비가 내리고 있고 그 옆에 재단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선비유자는 뭐 유교할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 이 선비유자 옆에 예전에 그 선비니까, 선비는 되게 얌전하고 정말 사회에 덕망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의 정신세계적인 그런 면을 지배하기도 했다. 지금 비가 오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선비유자가 부수오행으로 보면 그 한자 오행은 토고요. 또 자음 오행도 토예요. 사람인 비우, 재단을 상징하는 재단, 이렇게 만나서 선비유자는 생성이 됐습니다. 선비유자의 에너지적인 의미는 삶의 긍정적 에너지 그랬어요.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으로 유교의 선비를 뜻한다. 필요하다,
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구할 숫자거든요. 이게 구할 숫자에 사람 인자가 더해진 유자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비란 학식이 있는 학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선이 유교를 이념적 기반에 둔 이후 유교나 선비는 조선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적 의미는 선비유자에 부드럽다, 고지식하다, 고집불통이다, 전통 승계, 가업 승계, 유산 상속, 너무 또 이제 부드럽다 보면 결정장애, 선비, 유화, 이렇게 보았습니다. 선비유자가 고사성어로 들어가는 것은 서간유심, 제가 이제 사자성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석가의 눈과 공자의 마음이란 뜻으로 곧 자비스럽고 어진 마음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서간유심, 유자에 대한 고사성어입니다. 자, 선비유자가 애정운으로 해석이 되면요. 변함없는 사랑, 기다림, 이번트가 없는 사랑, 또 이거는 이제 고지식하다 보니까 또 고지식한 사랑,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근원적인 애인은 생기고 결혼은 길한 모습입니다. 선비유자가 금전적인 운으로 갔을 때는요. 현재는 적자이나 미래에는 소득이 만족하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판마가 늘고 거래처도 늘고 흑자이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이렇게 후원자가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선비유자를 건강적인 운으로 보면 어깨관절, 두통, 신경통, 무릎관절.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잠깐 일화가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양반은 비가 와도 막 뛰질 않았대요. 그래서 좀 선비의 고귀함 이런 거를 말하죠. 자, 직업운으로 그래서 보면 유학원, 어학원, 선생님.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 이런 옛말이 있죠. 자, 고고학자, 장례나 의례업. 지금은 아마 그렇게 믿는 아이들 없을 거예요. 그쵸? 화장실 안 간다, 선생님은. 그렇지만 이 선비유자가 직업적인 거는 선생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임상적인 운으로 가면 선비유자 옆에 셀개가 있어요. 세다예요. 저거는 셀개. 그러면 선비유자 옆에 셀개가 있으니까 비서, 교육을 하다 이렇게 봤고요. 선비가 이거 뭘 세고 있으니까 좀 높은 장급이 개선을 하고 있는 모습, 장급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선비유자 옆에 귀신신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선비유 귀신신을 보면 예배자, 숭배자, 신앙인, 이거 본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스님도 될 수 있고 신부님도 될 수 있고 수녀도 될 수 있고 이렇죠. 깨인자다 이렇게 봅니다. 뜻의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뜻의는 보시면 이제 소리음자와 마음심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소리를 내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진정한 뜻이 담긴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소리음자와 마음심의 결합인데 총 획수는 13획이고요. 한자 오행상은 화의 기운, 자음 오행은 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뜻의자의 에너지적인 표현은 겉과 속이 일치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모양으로 뜻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리음자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소리라는 뜻이고요. 음자의 마음심자가 결합한 뜻의자는 마음의 소리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은 고대 사람들은 생각은 머리가 아닌 마음이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라는 의미에서 뜻이나 의미, 생각,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키워드적 의미로는 헤아리다, 목포지향적이다, 심사숙고하다, 경청하다, 진취적이다. 그래서 뜻 생각하다, 남을 의심함, 자기 계산이 확실하다 이렇게 봤죠. 자, 이 뜻의가 고사성어로 들어가 있으면 의기양양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사자성어는. 그래서 의기 뜻대로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이다. 이렇게죠. 의기양양,
뭐 위풍당당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네요. 근데 이제 위풍당당은 그 권위가 당당한 거지 하고요. 이 의기양양은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해석적인 의미로 뜻의는 지금 보면 애정운에서는 신중한 연애, 조화로운 관계, 애인이 생기고 결혼도 길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그 사람의 뜻을 살펴라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뜻의자가 금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곡차곡 모은 돈이 내 돈이니 투기나 과욕은 금물이다. 그래서 매사 모든 일에 재수가 따른다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뜻의자가 건강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압계통, 심장, 불면증, 그 다음에 남자면 위장, 여자는 자궁에 관한 병이야. 지금 보면 이 마음의 소리인데 이거 생각이거든요. 마음의 소리이기도 하고 말을 하는 거이기도 한데 보면 이게 스트레스와 연관되는 질병이라면 남자들은 위장병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자는 자궁에 대한 그런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면 위장이나 산부인과 질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의자가 직업운으로 보여지게 되면 종교인, 심리학자, 코치, 감독, 뭐 행동관청. 그 다음에 뜻의자가 임상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 그 옆에 뜻의자 옆에 위험의자가 있어요. 그럼 세상을 거꾸로 보다, 세상을 되게 위험스럽게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의자 옆에 그릇기가 있어요. 그러면 팔방미인, 야망하고 성공한다. 자, 감사합니다. 다섯 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다스릴 리,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다스릴 리는 왕자거든요. 왕이 마을을 왕 옆에 마을 리자가 붙어 있는 모습이라서 왕이 마을을 다스린다 이래서 다스릴 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릴 리는 구슬옥자와 마을리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총 획수는 12획이고요. 12획이 해당이 되는 거는 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좌우모행으로는 이, 그래서 이는 또 그 토의 기운을 상징하는 한글 좌우모행으로는 토, 그래서 목과 토가 합하여 오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리자의 다스릴 리자의 그 의미적인 표현을 본다면 그 이치에 따르는 에너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옥을 잘 닦아 결을 드러낸 모양으로 다스린다, 다스림을 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미적인 표현으로 보면 마을리는 길이 서로 통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고요. 옥은 중국 서북에서 나는 보석이어서 이 다스릴 자는 다스리다의 뜻을 지니고 옥의 원석 속에서 도리적인 이치를 깨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적 의미로 다스릴 리자를 살펴보신다면 다스리다, 재판하다, 처리하다, 손질하다, 깨닫다, 순리대로 진행하다. 뭐 이제 다스리니까 이 사람이 잘 다스린다면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왕이 마을 옆에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실행한다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스릴 리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뭐 이판사판 뭐 이런 단어 들으신 적 있죠? 이 이판사판의 뜻은 다스릴 리와 판단할 판과 일사와 판단할 판이 네 자가 결합된 글자인데요. 뜻은 저 이판하고 사판이 붙어서 된 말로 막다른 데에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이룹니다. 나도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막 이런 경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찌할 수 없게 된 경우
내가 어떻게 풀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릴 리자가 애정운적인 표현으로 가면 다시 할게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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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몰라. 자, 어떻게 볼까요? 이거부터 할까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다시 할게요. 이 다스릴 이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신다면 이판 사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스릴 리와 판단할 판과 일사 판단할 판자가 결합한 글자인데요. 이판과 사판이 붙어서 된 말로 막다른 데 이르러 어찌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겠다 이판 사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다스릴 이자가 애정으로 표현이 될 때는 우정에서 사랑으로 가는 관계, 어울리는 관계, 그리고 결혼에는 대길이고 부부간은 화합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표현으로 써보았습니다. 애정운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다스릴 리가 금전운적인 표현으로 들어가게 되시면 순리대로 한다. 순리대로 박리담회하라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도움이 많고 재정흑자를 보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스릴 리자가 이제 건강적인 운으로 가서 본다면 풍토병 아까 이제 임금 망자에 마을 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풍토병, 뭐 전염병, 마을 그 다음에 지병은 회복이 되고 면역 질환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릴 리자가 직업군과 연결이 돼서 해석을 하면 종교인, 선생님, 법조인, 소송대리인, 분석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리자와 다른 카드와의 조합에서 살펴보시면 다스릴 리자 옆에 글자문 그럴 문자가 있으면 이거는 국가정책 부동산업자다 이렇게 본 거고요. 왜 이 문자는 문서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릴 자 옆에 지금 보면 괴수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남용 이게 지금 보면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휘둘 수 있는 또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 권한남용, 뭐 야심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지금 보면 이 두 자로 쓰이는데요. 사실은 이 자가 지금 자로 말을 명명하지만 이 자는 고기 구울 자 또 고기 구울 적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불 위에 고기 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서 고기를 태우는 불로 고기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있죠. 불로 고기를 태우는 모습이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적인 문자로 보면 불화자 위에 욕달월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기 구울 자자의 그 획수를 보면 한자 획수를 보면 8획입니다. 8획. 8획은 금을 상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자 오행적으로는 고기 구울 자 뭐 이러기 때문에 자를 활용해서 또 금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오행상은 두 개 다 금의 기운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적인 해석으로 보면 저는 내 몸을 태우는 거잖아요. 고기육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희생하며 나아가는 에너지다 이렇게 에너지적 표현을 해보았고요.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 구울 자는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서 고기를 품고 있는 모습인데 이 월자는 고기육, 육달월자의 변형자가 월자로 쓰이며 이것을 육달월이라고도 합니다. 이 설명은 부수적인 설명을 한자의 부수적인 설명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매체를 타용해서 매책을 이용해서 여러분 한번 육달월자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월자가 들어간 글자라고 이 고기육 이 달월자리거든요. 이 달월자가 들어간 글자가 한자에서는 육달월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6달월에 이 달월자가 6달월로 변한 글자는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또 파자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고기구울자의 키워드적 의미를 보면 지금 보면 불 위에서 고기가 타서 냄새가 나잖아요.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남의 입에 오르내리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내 몸을 태우는 육신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희생적이다 이렇게도 보았고요. 나를 태워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가르침을 받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나의 인성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과 머리, 뭐 이렇게 머리 쓰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기서 이 희생적인 그런 것이 항상 동반이 되어야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여러분이 크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거나 극복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기 구울 자가 사자성어로 들어가면 제가 회자 인구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는 날고기고 자는 구운 고기인데 회와 구운 고기로 널리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자와 고기 구울 적, 고기 구울 자. 그래서 사람인 입고.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널리 오르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기 구울 자가 애정운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주는데 안 아까워요. 왜? 나를 태워서 주고 나의 육신을 다 줘도 안 아까우니까 어떨까요? 아낌없는 사랑이다. 또 모성애적인 사랑이다. 순정적인 사랑이다. 짝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요. 좋은 년보다는 좀 악연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 그러니까 서로 좋아해야지 한쪽만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힘든 사랑이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 구울 자가 금전운적으로 해석이 되면 불같이 나간다. 돈이 뭐 막 불이 타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날아간다. 나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계산에 어둡다. 문서는 손해나고 팔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고기 구울 자가 그 건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면 심장질환이다, 화상을 입는다, 낙태다, 유산이다 뭐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고기 구울 자가 지금 직업군적인 의미로 보면 소방관, 요리업, 불을 다룬다, 그 다음에 치과, 예술가 이렇게도 대비해 보았습니다. 이 자자 옆에 그 쇠자가 들어갔어요. 쇠할 쇠. 그런 거 어떨까요? 엄마가 나를 태우며 또 어머니 또 자식보다 늙었잖아요. 그래서 모성애다 이렇게 본 거고요. 도인, 예술인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기 구울 자 옆에 방패관이 들어가 있으면 회생이다. 막 태웠는데 딱 그 나쁜 과정, 나를 희생하는 과정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흐름을 타산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도둑적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둑적은 이게 적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 재물이에요. 이게 재물이거든요. 우리가 그 재물을 이 도둑이 이 무기를 들고 이 재물을 자기가 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는 도둑적이라고 하는데요. 재물을 들고 이 재물을 무기를 들고 뭐 자기가 캐는지 지키는지 뭐 도적을 빼앗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림 자체는. 그래서 이 도둑적이 그 에너지적 의미는 제가 탐욕, 불안정한 목적의 에너지다 이렇게 에너지적 표현을 해 보았고요. 이 적은 창으로 위협하며 재물을 뺏는 모양으로 도둑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는 조개패거든요. 예전에는 조개가 돈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창과 조개패와 창과
사람 인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 적자는 이것은 재물 앞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무력으로 재물을 강탈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적자는 무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탈하는 도둑, 역적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도둑적자가 키워드적 그 모습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악하다, 죽이다, 그다음에 재물을 놓고 싸우다, 남의 것을 빼앗다, 도둑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업자와의 분쟁이다, 이를 그르치다, 그다음에 이 남의 걸 빼앗으니까 자기한테는 실속형 그런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치다, 남을 상하게 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도둑적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를 살펴보면 적반하장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다, 너 왜 이렇게 오히려 네가 방귀 낀 놈이 성내냐, 뭐 이런 의미와도 상통하는 건데요. 도둑적, 돌이킬 반, 멜하, 지팡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결합해서 적반하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뜻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반하장인 경험이 좀 있죠. 우리 실생활에 뭔가 가까이 이 적반하장 뜻은 많이 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도둑적자가 애정운으로 표현을 하면 배우자를 힘들게 한다. 이 도둑이니까 남의 부위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륜적 사랑, 불안한 사랑 뭐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둑적이 은밀한 사생활이다. 이 도둑적자가 금전운으로 해석이 될 때는 횡재수, 요행수, 경품이 당첨이고 그다음에 손실, 손재, 재물이 겁탈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둑적자가 건강운과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스트레스, 과대망상, 히스테리, 약물 중독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도둑적자가 직업군과 연결을 한다면 도둑, 도적, 그다음에 또 함부로 이렇게 해결사래도 강압적인 해결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해결사, 수사관, 그다음에 복권 판매업, 도박, 뭐 카지노, 경매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 보겠습니다. 이 도둑적 옆에 지금 보면 도둑적 옆에 이 정사정자가 있거든요. 이 정사정은 다음 글자로 배우실 텐데요. 도둑적 옆에 정사정이 있어서 이 정사정자는요, 사실 정치를 한다 뭐 할 때 쓰는 정자거든요. 근데 그 고대에서부터 이 글씨를 이 정자를 연구하다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정자는 세금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세금을 도둑처럼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뭐 탈세 아니면 탈세가 드러난다 그러지만 또 과세가 아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과세가 더 크게 작용이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둑적 옆에 문서, 그럴 문자가 있으면 이면 계약이다. 따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정계약은 놔두고. 그 다음에 도둑적 옆에 이 문서는 편법이다, 사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콤한 8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